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세젤시 중국어 리나입니다. HSK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바로 단어 암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양의 단어들을 한 번에 많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K 6급을 기준으로 알아야 할 단어 수는 5,000개 이상입니다. 독해, 작문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단어만 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좋은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어는 문법이 간단해서 어휘량이 곧 중국어 실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스스로 중국어 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단어를 잘 외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달달 외우기만 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는 재밌게 단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단어장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자기만의 단어장을 만들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마인드맵은 어떻게 만들까요?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의식의 흐름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원칙을 잘 활용하시면 마인드맵을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효율적인 단어 암기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원칙.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라입니다. 나는 중국어를 처음 배워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국어를 1도 모르더라도 한국인이고 한국어를 잘하고 계신다면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는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원칙은 나누고 쪼개서 생각하라입니다. 나누고 쪼개야 할 대상은 단어 또는 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어든 글자 그 자체가 됐든 내가 납득할 만한 단어와 그 뜻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왜 이런 뜻이지? 하고 호기심을 갖고 단어나 글자를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만 죽도록 팔아입니다. 내가 어떤 단어 하나나 글자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글자나 단어가 포함된 다른 단어들을 함께 익히게 되면 글자 하나를 통해서 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한 글자를 알고서 그 글자가 포함된 10개의 단어를 익히도록 노력해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사전을 사용해서 그렇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칙, 아는 것에서 시작하라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중국어로 하나씩 읽어볼 테니까 무슨 뜻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중국, 중국. 이것은 중국. 한국, 한국. 이건 한국. 회의, 회의. 이것은 회의하다고 할 때 그 회의를 의미해요. 카페, 카페. 이것은 커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것은 인도네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5개의 단어들은 당연히 중국어인데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고 처음 배우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알 듯 말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발음 때문인데요. 중국, 한국, 회의는 한국어랑 같은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카페는 인도네시아, 커피라는 영어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아는 것에서 시작하라고 했을 때 바로 아는 것이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발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에 유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자 사용 때문입니다. 여기 5개의 단어들을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부모, 父母, 父母, 형제자매, 兄弟姐妹, 兄弟姐妹. 주의하다 라고 할 때 주의, 注意, 注意. 미국, 美国, 美国. 부산, 釜山, 釜山. 어때요? 정말 비슷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영어 사용 때문입니다.
아래 단어들의 발음이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맥도날드, 麦当劳,麦当劳. 콜라, 可乐,可乐. 커피, 咖啡,咖啡. 피자헛, 必胜客,必胜客. 캐나다, 加拿大,加拿大. 이탈리아, 意大利,意大利. 런던, 룬뚠, 룬뚠. 어때요? 정말 비슷하죠? 한국은 외래어를 한국식 발음으로 바꿔서 발음하지만 중국은 영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진 한자어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차용합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라는 영어는 한자어를 거쳐서 麦当劳라는 발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유사한 발음이 많은 세 번째 이유는 비슷한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사자성어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인데요. 중국어로 多多益善, 多多益善으로 발음합니다. 동상이몽은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인데요. 중국어로는 同床异梦, 同床异梦이라고 해요. 일거양득, 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을 의미하는 말이죠. 一举两得, 一举两得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서 일을 이, 양을 량으로 발음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35, 몇 사람이 무리지어 다니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중국어로는 三三两两, 三三两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한국어와 뜻은 같은데 우리는 335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어는 332로 표현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한자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인해 생기는 언어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음에 집중해서 중국어를 공부할 때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어 발음에 익숙하게 되죠. 한국어로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중국어로는 이렇게 하네? 라고 하면 재밌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점점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어 발음을 계속 듣고 따라하게 되면 중국어에 익숙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자어인 간체자와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간체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금세 친숙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엄청난 양의 단어 암기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개 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외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0개 정도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10년 공부했다 해도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중국어는 몇 달만 공부해도 기본적인 의사표현은 거의 다 할 수 있으시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어휘, 즉 단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어 암기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나누고 쪼개서 생각하라입니다. 빠오라는 글자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싸다, 보자기, 포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글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 3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왼쪽에 먹을 식과 함께 쓰여서 배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빠오라는 글자가 됐어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포대기로 짐을 싼 것처럼 볼록해진 모습을 떠올려 보면 글자를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풀초자와 같이 쓰여서 꽃봉오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었는데요. 풀 중에서 보자기처럼 뭔가 싸고 있는 모습을 가진 꽃봉오리를 연상해 보세요. 빠오라고 발음합니다. 세 번째는 손수자와 함께 쓰여서 앉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진 빠오라는 단어가 됐는데요. 이것도 두 손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잘 기억될 거예요. 빠오라고 발음합니다. 이 세 단어를 보시면 성조는 달라도 모두 빠오라는 음으로 발음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빠오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 발음뿐만 아니라 뜻까지도 유사점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유사점에 초점을 맞춰서 단어를 익히면 한 번에 많은 단어들을 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글자뿐만 아니라 단어도 나누고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行李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행용 가방, 트렁크를 의미하는 중국어 단어입니다. 行李라는 건 여행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샹은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자, 트렁크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샹이 들어간 다른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무샹입니다. 이것은 나무 상자라는 뜻인데 앞에 나무 목이 있죠? 이것을 무라고 발음하는데 무샹은 말 그대로 나무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샹입니다. 이것은 우체통, 편지함이라는 뜻입니다. 신은 편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편지들이 들어있는 상자, 통이니까 우체통이라는 단어는 신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빙샹입니다. 이것은 아이스박스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빙은 얼음 빙자의 발음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이스박스는 빙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行李箱이라는 한 가지 단어를 그냥 외우기만 하면 단어 한 개를 알게 되는 것이지만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만 잘 들여다본다면 샹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세 가지 단어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누고 쪼개서 생각하라고 하는 두 번째 원칙도 단어를 많이 외우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하나만 죽도록 팔아입니다. 저도 하나만 봐서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学라는 글자는 배우다, 학습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배울 학에서 온 글자로 그것을 간단하게 간체자로 표기한 글자입니다. 자, 그럼 이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때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 사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어 사전 검색창에 学와 별표를 넣고 엔터키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学로 시작하는 중국어 단어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씩 알려드릴게요. 学生, 학생, 学校, 학교, 学习, 배우다, 학습하다, 学期, 학기, 学文, 학문, 学历, 학력, 学术, 학술, 学说, 학설, 学位, 학위, 学者, 학자. 이렇게 10개의 단어만 일단 예를 들어봤어요. 学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정말 많죠? 사실 훨씬 더 많은데 일부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10개의 단어들을 우리가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은 한국어랑 중국어가 같은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발음만 따로 익히면 되니까 10개의 단어라고 해도 정말 쉽게 금방 외우게 되거든요. 꼭 외우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계속 보면서 따라 읽다 보면 저절로 외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국어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은 단어를 쉽게 외우는 원칙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에서 시작하라. 한국어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중국어들만 일단 공부해보세요. 두 번째, 나누고 쪼개서 생각하라. 단어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나누고 쪼개어서 분석해보고 그것이 들어간 다른 단어들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만 죽도록 팔아. 한 글자를 익히고 나면 그 글자가 들어간 다른 단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마인드맵의 시작입니다. 다음 단어 암기 비결 2탄에서는 저만의 마인드맵 2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도록 PDF도 함께 올려드릴게요. 大家辛苦了，再见。